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회 진행을 맡은 오은입니다. 이쪽부터 차례대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투게더 책방에 참여하게 된 닉네임 봄봄입니다. 네, 봄봄이란 이름은 누군가에게 봄이 되고자 만든 닉네임이었는데요. AI가 저희 인생에 많은 것을 피워줬듯이 저도 누군가의 봄이 되어서 누군가를 피워줄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주비션입니다. 제 원래 이름에 주를 따오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앰비션을 합쳐서 주비션이라는 닉네임으로 오늘 투게더 책방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고른 이유는 제가 오늘 점심에 바나나를 2개 먹어서 골랐고요.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AI에는 알파고가 있었죠. 송실의 알파메일, 아니 베타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는 오늘 AI 이후의 세계라는 도서를 가지고 독서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성은 그동안 고유한 인간의 특질로 다른 동물과 대비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성을 가진 존재가 더 이상 인간만이 아닐 때 이성을 대체할 인간 고유의 특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의견 있으신 분 먼저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AI 기술이 발전한다고 한들 인간만의 그 감성은 따라잡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성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외계의 대상을 오감으로 감각하고 지각하여 표상을 형성하는 인간만의 인식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감성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접근을 해봤는데요. 저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서로가 각자의 감각을 이용해서 무언가를 느끼고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그것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게 절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공감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인간의 특질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AI가 막 많아지니까 뭐 AI 연예인 그런 아이돌이 나올 거다. 그리고 실제로 인기도 많기도 한데 그런 AI의 것이 아이돌이 뭔가 상을 받았을 때 저는 뭔가 팬으로서 그런 감격스러움? 그런 건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간은 꿈을 가지고 그거에 열망을 가지고 주도적인 노력을 계속 하는 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나나님도 의견 있으세요? 네, 저는 영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AI가 감정이나 어떤 그런 공감을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타자의 삶에 대해 그렇게 불쌍하다라는 그런 정서를 가지기는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앞으로 AI가 정말 이렇게 이성의 왕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인간에게 있어서 연민이나 타자에 대한 공감이 중요시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분 모두 공감, 연민 이런 감성적인 부분이 좀 인간의 고유한 특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그럼 인간의 어떤 점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공감이나 연민 이런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자세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밈 중에 너 티야?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이렇게 상대를 대할 때 있어서 좀 더 진정으로 뭔가 진심을 담아서 해달라 이런 그런 의도에서 나온 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주비션님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인간은 하나의 집단 생활을 하고 있는 동물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저 사람이 원하는 걸 위해 내가 한 발짝 물러나 줄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인간들이 중요시하고 그것에 대한 강점을 키웠을 때 AI 그리고 기계들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고
AI 선생님이 계시다면 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몽키님? 바나나님? 저 사람이 아무래도 이렇게 표정이라던가 그런 걸 보면서 조금 더 제 감정도 더 드러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AI가 오면 좀 뭐라 그럴까 키오스크에서 약간 마주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AI가 공감한다고 그 화면에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네, 마음이 나아지겠어요? 그렇죠. 그쵸, 전혀 아니죠. 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진정성, 공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에서는 그렇다면 우리는 AI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정보 공간을 관리하는 역할을 AI에게 일임해야 하는가? AI의 개입을 제한해야 하는가? 아니면 AI와 인간이 공동 관리자가 돼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AI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의견 있으신 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에게 정보 공간을 관리하는 그 역할을 모두 부여한 것은 안 되며 인간과 좀 협업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AI는 데이터 분석과 처리에 큰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좀 예기치 못한 결과, 예를 들어서 편향된 데이터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AI가 데이터 분석은 하되 이제 마지막 최종 결정은 인간이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좀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AI를 만들었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더 나은 것, 그 다음에 인간이 가지지 못한 능력을 보완하고자 만들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우월하다라는 생각보다는 AI의 장점은 가지고 오고 인간의 장점을 합쳐서 더 나은 거를 만들 수 있는 즉 협력의 관계를 가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AI의 개입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 특성상 너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에 비해 현재 우리가 그 책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법 제도나 여러 정책들이 너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공동의 관리자나 뭔가 우위에 있기보다는 인간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좀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AI가 저희 완전 도구로 전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AI 같은 경우는 이제 책임 소재가 굉장히 불분명하잖아요. 책임을 질 수 있는 건 결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고 그래서 최종 결정권자는 인간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그럼 나아가 AI 시대를 적응하고 있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다들 아시죠? 챗 GPT. 처음에 챗 GPT가 나왔을 때 저도 사실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어요. 챗 GPT? 계속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한번 검색을 해봤죠.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상세히 잘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특히 C 언어 부분, 이 코딩 부분에선 너무 능하기 때문에 오류도 거의 없었고 근데 좀 문제점은 이게 너무 제 실력은 그대로인데 그냥 이 챗 GPT가 내는 답변이 내 실력인 것 마냥 이렇게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그래서 이제는 조금 챗 GPT를 활용하는 방식은 제가 뭐 자기소개서를 써요. 그러면 그때 맞춤법 그런 거 좀 보기 힘들잖아요. 틀린 거. 그런 거는 이제 챗 GPT한테 딱 넣어주면 바로 뽑아주더라고요. 이제 그런 부분만 좀 활용한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AI 하면 이제 생각나는 부작용이 책에서 나왔지만 에코챔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관심이라던가 어떤 취향이 한쪽으로 이제 편향되게 나타나는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다양하게 정보를 접하고 싶을 때 네이버라던가 유튜브 같은 거는 이제 로그아웃을 하고 창을 들어가요. 그럼 완전 새로운 정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AI가 너무 좋은 기술이고 계속 앞으로 우리 삶과 밀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AI 기술을
좀 익숙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가령 뭐 이런 책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뭐 카톡에도 AI 요약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을 한번 사용해 봄으로써 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챗GPT 유료 결제를 해서 좀 더 궁금한 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보를 받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저도 사실 챗 GPT를 정말 자주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대부분 사회과학 문제들을 많이 접하고 이러한 거에 생각을 할 때 잘 알고 있는 내용에는 쉽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주제를 뽑아내지만, 그러지 않은 부분은 챗 GPT한테 물어보고 러프한 답변을 받아서 그거를 시작점으로 다시 세우는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소서를 쓰거나 아니면 이런 내 안의 문제점, 그다음에 내 글이 정말 잘 작성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는 GPT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글을 던져주면서 자, 내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라고 물어보면 이쪽에서 답변하는 게 내 의도와 정말 도합을 하고 잘 맞게 들어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체크해 볼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바로 다음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AI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혹은 생각을 흉내낼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훗날 기술의 발전으로 AI가 스스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면 AI를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할까요? 여기서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먼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네.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두 분 먼저 저희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베타메일님 먼저 의견 설명해 주시겠어요? 알파 메일이라고 했으면 먼저 했을 텐데 카페 본범님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베타님을 위해 먼저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AI가 현재 상태에서는 어떠한 발전을 해야 하는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훗날이라고 하면 언제가 될지 모르고 AI가 어디까지 발전을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현재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러한 질문이 나왔다면 이런 윤리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2030년이라는 단기적 미래가 아닌 2100년, 2200년이 됐을 때 AI는 충분히 인격체로 존중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AI라고 부를 수 없는 또 다른 로봇들, 그들의 후손들도 같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존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베타메일님 이번엔 의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 훗날 AI가 정말 인간과 너무 비슷해요. 그러면 괴리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슷하다고 상황을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는 AI도 인간과 좀 비슷한 수준의 대우를 보장해야 된다고, 또 그에 걸맞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고유한 경험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중하지 않아야 한다, 인격체로 볼 수 없다고 의견을 주신 바나나님과 주비션님 두 분 중에 어떤 분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이 질문 듣자마자 생각났던 영화가 스티븐 스필버그의 AI라는 작품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아이를 가지지 못한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용 로봇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좀 자라나고, 근데 나중에 어떤 일련의 사건을 겪어가지고 그 아이가 약간 고아식으로 약간 버려져요. 인간이 아니라 어떤 AI이긴 하지만 버려진 걸 인지하려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AI가 과연 인격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왜냐하면 AI는 어쨌든 이렇게 뜨거운 피가 흐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코딩을 해놓은 사람이 만들어낸 발명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AI가 과연 이렇게 도덕적인 존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바나나님이 영화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질문을 들으면서 그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가 바로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이제 AI 영화와 비슷한 주인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뭔가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AI가 인격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모르겠어요. 전 그 감정이 이게
이성적으로는 맞아, 인격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하지만 그래도 너랑 나는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앞선 질문에서도 그 인간이 감정을 가지고 있고 감성, 뭐 배려, 네, 그런 특징이 있다면 먼 훗날까지 생각을 한다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다른 측면이 뭔가 인간의 그런 본질적인 게 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의견이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의 한계가 분명 있을 텐데요. 한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감각적인 요소를 제대로 구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이외에도 정말 많겠지만 저는 딱 한 가지 뽑자면 감각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비션님이 AI를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그런 감성, 뭐 감각적인 게 없어서 그렇게 좀 받아들이기 좀 힘드신 것 같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주비전님이 말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이렇게 AI는 좀 다르지라고 생각하는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 저도 비슷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AI가 가지는 한계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눈앞에 있고 저것이 AI다라고 인지를 하는 순간 AI는 한계가 생깁니다. 동등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하신 김영하 작가의 작별 인사를 저도 동일하게 읽어보았는데요. 거기에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은 로봇은 본인이 로봇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로봇임을 인지하고 그것을 수긍하기까지의 과정들을 또 하나의 감정선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는 작품에서 보듯이 AI가 자신이 로봇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이것이 AI다 라고 정의하지 못한 상태였을 때만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 라고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서도 한번 해보았다 정도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AI의 한계가 요구에 의한 존재?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목적이 뚜렷한 존재라는 점이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은 그냥 뭐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뭔가 자조적으로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이 세상에 딱 태어났음? 근데 그게 목적이 없음? 뭔가 이게 좀 철학적으로 딥하게 들어가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인간 자신이 탐구를 하면서 뭔가 철학도 파생되고 뭐 음악도 파생되고 뭐 문학도 세상에 나오게 되고 이런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AI는 그에 반해서 뭔가 목적과 요구가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한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정량적인 요소가 아닌 가치 판단이라는 지점에서 AI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이 99마리 양보다 소중하다 뭐 이러는 말들이 있잖아요. 얼핏 봐서는 되게 말이 안 된다 싶은데 그 말이 가진 어떤 함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함의를 저는 AI가 이렇게 쉽사리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AI를 투입하였을 때 자원의 분배, 결과 예측, 해법 제시 부분에서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AI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큰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라 기대하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임상실험 분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AI를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빠르게 식별하고 또 부작용에 대한 그런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들을 이렇게 AI 툴로 발견을 한다면 이를 통해서 또 급속하게 확산되는 감염병에 대한 백신 개발에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상실험 개발 분야가 저는 눈여겨볼 분야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하는데요. 생명과학 분야를 하나로 뽑고 싶어요. 이유는 사람은 아직 사람이 서로의 존재에서 발견하지 못한 그런 유기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희귀 난치성 질환이라고 불리는 혹은 불치병이라고 불리는 질환들이 있는데 이 또한 모두 유기적인 활동에 의해서 발견되는 건데 이를 AI가 정말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부분들, 그다음 그것에 대한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런 거를 더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고 다시 이제 판매하기 위한 시장성을 갖추는 부분에서도 정말 수만 가지의 시뮬레이션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간에게 직접적인 부작용이 없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는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거기서 가장 큰 발전은 분명 생명과학 부분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 쪽에서 좀 AI가 큰 발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이 아무리 이성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왠지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데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더 고도화된 이성 능력이 있는 AI가 뭔가 제 금융 활동을 좀 대리해 준다면 좀 제 투자가 좀 더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지금은 파란불이신가요? 네, 심각합니다. 아, 어, 유감입니다. 저도 사실 주식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왜냐면 주식에 투자를 하다 보면 되게 고려할 게 많아요. 뭐 매크로 같은 거시경제인 부분도 있고 그 어떤 작은 기업의 어떤 재무제표를 고려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반도체면 반도체, 헬스케어면 헬스케어라든지 이제 섹터의 어떤 유망도 고려를 해야 하고 아니면 이제 금리 같은 지점들도 금리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확실히 사람보다는 계산이 AI가 빠르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주식 트레이더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질문이 끝이 났는데요. AI 이후의 세계를 가지고 저희 독서 토론 해보았는데 여러분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오늘 주비션님 먼저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투게더 책방 이렇게 처음 나왔는데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좀 더 책에 대해서 입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막 GPT 같은 경우도 쓰질 않았었고요. 그래서 AI 하면 되게 뭐라 그럴까, 막 많이는 들리는데 저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왔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랑 의견을 나눈다는 과정에서 정말 뜻깊은 경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한 가지 책이지만 정말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다음에 각자 학과를 살리는 느낌도 있었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대학생활 내의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도 이렇게 좀 다양한 분야에 소속돼 있는 분들의 또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제가 솔직히 책의 모든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독서하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다양한 관점을 들을 수 있고 또 이제 바나나를 좋아하시는 몽키님의 또 의견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책을 통해 보는 20대의 시선, 책과 함께하는 우리의 경험담, 20대만의 이야기가 보이는 투게더 책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